네. 네, 직급은 다이아몬드, 음악 테니시고요. 거주 지역은 수원이십니다. 가족 관계는 남편분, 딸 하나, 아들 하나. 네, 따님이 정말 정말 든든한 지원. 또 상담사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. 친여동생께 이 시크릿을 전달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. 가입일은 2017년 2월, 그리고 글로벌은 전 세계 비즈니스를 꿈꾸고 있는 다이아몬드 에이전트 강현수 사장님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. 처음에 제 여동생, 그러니까 이모죠. 이모가 시크릿을 알려줬을 때 저희 딸이 정말 반대를 많이 했어요. 근데 20대 아이들이 약간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는 다단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는 아이들도 있지만 또 이렇게 선입견이 많이 있어가지고 정말 하면 안 된다는 걸 갖고 있었던 딸이었어요. 그래서 대학생이어가지고 따로 하숙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제품을 다 좋으니까 다 보내주고 했는데 거의 안 썼더라고요. 왜냐하면 그 기존에 썼던 제품들이 이제 자기는 향도 좋고 그다음에 잘 빠지니까 깨끗하게 씻기니까. 근데 저희 머들 샴푸 쓰고 떡이 더 졌던 거죠.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. 근데 뭐야, 이딴 제품을 주고서는 나한테 하라는 거야. 그러니까 약간 제품에 대한 불신이 크니까 이 시크릿도 같이 이제 싸잡아가지고 이상한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되게 싫어했었어요. 그런데 든든한 지원군이 된 계기가 뭐였냐면 대학교 3학년이 되면서 이제 디자인을 공부했었는데 컴퓨터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, 이 친구가. 근데 컴퓨터를 너무 싫어하는데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. 그러니까는 고민하다가 엄마, 나는 그림은 좋은데 컴퓨터는 정말 못하겠다 해서 3학년 때 자퇴를 해요. 자퇴를 하면서 이제 집에 올라오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때 이제 집에는 다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써야 되는데 딸한테는 얘기했어요. 그러면 엄마 하는 거, 엄마는 이게 너무 좋으니까 한 번만 본사 가서 한번 들어보자. 네 한번 들어봐줘. 이제 부탁을 해서 끌고 갔는데 확실히 지인 말, 자기 가족이나 지인 말을 안 듣는다는 걸 이제 증명한 게 본사 가셔서 스폰서님들이 그 강의 들으면서 얘가 깬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 얘 말로는 엄마, 저 사람이랑 친해야 될 것 같아. 그래서 왜? 그랬더니 돈이 보여. 그래서 젊은 애가 조금, 그러니까는 지속적으로 본사에 가고 강의를 듣고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아이가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된 거죠. 그래서 이 친구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5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친구였고 가장 제 옆에 늘 있어줬던 친구여서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오. 이거는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요. 저는 시크릿이 정말 처음에 쉽게 접근을 했어요.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가 그냥 제가 쓰고 있는 제품들 바꿔 쓰는 게 첫 번째 일이잖아요. 그러니까 동생도 처음에 제가 늘 바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얘기했던 것도 언니 늘 쓰던 거 그냥 샴푸 바꿔 쓰고 비누 바꿔 쓰고 치약 바꿔 쓰는 게 끝이야. 언니는 그것만 해. 이게 처음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.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쉽게 접근을 했었고 또 생각했을 때 나는 죽을 때까지 씻고 바르고 먹고 이렇게 할 텐데 하는 거는 일도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첫 번째가 그 이유였고요. 두 번째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그런 건 있어요.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면 3년은 해야 된다라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하기 전에 되게 신중하게 많이 생각을 해라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. 그래서 시크릿을 이거 괜찮겠다. 내가 대안으로 뭔가 준비해야 된다면 시크릿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난 하나도 모르니까 그러면 이걸 제대로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처음에 저희 이제 스폰서님들하고 얘기할 때도 저는 시크릿 대학교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할 겁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. 시크릿 대학교는 보통 4년이잖아요. 4년 동안은 내가 그냥 배울 거야. 왜? 난 하나도 모르니까.
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하던 일에서 내가 뭐 잘하고 전문가일 수도 있지만 시크릿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약간 비우고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릴 필요도 없었고 어떻게 이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 때문인 것 같아요.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도 본업을 하면서 부업하면서 이렇게 투잡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는 팀별로 다 색깔들이 있잖아요. 어떤 팀, 그러니까 다 다른데 저희 팀은 특히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모여 계세요. 또 생계형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시지만 그러니까는 그 본업을 해야지만 또 시크릿을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자기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시스템에 접속을 하려고 하고 또 오라고 하면 오고 이런 모습이 되게 많았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분들이랑 같이 성장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게 이거기 때문에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또 버텨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 아까 얘기했던 우리 딸내미 때문에 저도 4년 동안, 그러니까 5년 동안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.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막 올라갔다가 또 다른 팀 보면은 나는 좀 느린 것 같고 성장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또 마음이 툭 처지고 사람이니까 다 그렇잖아요.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우리 딸이랑 그때 그 얘기 했었어요. 엄마 다른 팀 미팅 동양 다니지 말고 엄마 팀으로 미팅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었는데 그때도 여주에 우리 오지영 스폰서님이랑 다른 팀 미팅에 저랑 딸내미가 가서 돌아오는 길에 휴게소에서 잠깐 들렸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전국에 있는 휴게소를 다 다니자 상나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. 근데 아직은 전국을 다 못 다니고는 있지만 그렇게 될 거는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이게 지속했던 이유예요. 이거는 시크릿 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.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되게 쌀쌀맞게 생기고 막 새침하다는 얘기를 또 많이 듣긴 하는데 제가 되게 단순해요.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내 생각도 되게 중요하지만 결정했을 때는 되게 단순해지려고 하고 그 믿고 가려고 하는 마음이 되게 큰 것 같아요. 그래서 시크릿을 처음에 그 확신이 생겼던 것도 아이작 회장님이든 뭐 우리 회사의 그 사명이든 또 우리 스폰서님들 다 모든 일들이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. 근데 아까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. 회사에 대한 믿음, 뭐 회장님에 대한 믿음, 스폰서님에 대한 믿음, 파트너 사장님들에 대한 믿음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에 대한 믿음. 그 믿음 때문에 지속할 수 있었는데 이때도 스폰서님이 저희 그때 월벤을 찾아라 미션이 있었어요. 그때 아시죠? 그때 한참 월벤이랑 뭐 합병하고 뭐 이런 얘기가 들어오면서 월밴드 찾아라 미션 있어가지고 우리 윌리를 찾아라 해서 윌리 찾는 것처럼 그런 되게 재밌었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스폰서님이 말할 때 따르고 싶었어요. 한번 찾아보자. 뭐 파트너들만 믿으면 안 되고 나도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을 먹었었는데 제가 사적으로 근데 배우던 공부하던 모임에서 던졌어요. 혹시 월밴을 아십니까? 이렇게 해서 근데 전부 다 모임이 몇십 명 있어도 잘 못 만났던 때니까 코로나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딱 세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. 월벤 아시냐고. 그랬더니 그분들은 이제 다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알고 있다고 하는데 한 사람은 알고 있다고 두 사람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 한 분한테 그러면 그분을 소개시켜달라고 그랬거든요. 근데 그분이 딱 하시는 말이 월벤 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인간성이 별로라서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저한테 소개를 시켜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인간성이 별로인 것 같아 아니고 이 사람은 좀 생각해볼게. 근데 이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던 분이 강진호 사장님 쪽이었어요. 그러니까 강진호 사장님을 직접 이제 소개받은 건 아니었고 그분의 이제 하선에 있는 이제 분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소개를 받아가지고 네 기적 같은 일이 생긴 거죠. 근데 그동안 제가 파트너들을 계속 이제 진행했던 것도 대실적이었거든요. 소실적은 저희 딸이 있었는데 딸이 대실적으로 원래 가야 되는데 제가 그 파트너산이 키우려고 소실적에 심어놨었는데 결국 그분은
질문 안 하시거든요. 그러니까는 딸은 소중한 쪽에 있고 계속 대시 쪽에 사장님이랑 계속하면서 4년을 보내다 보니 완전 짝다리였던 거죠. 근데 그 시간을 쓰고 쌓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런 일이 생겼어요. 기적 같은 일이 생긴 거죠. 그러니까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저 정말 평범한 사람이거든요. 그냥 아까 이제 프로필 보셨지만 그냥 한 가정이 이루고 그냥 주부이면서 엄마이면서 그냥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더 괜찮은 분 되게 많을 거라 생각해요. 근데 이 일이 시간을 정말 쌓고 내 정성이 쌓이면 정말 언젠가는 빛을 발한다는 걸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습니다. 이거는 다들 생각할 텐데 꿈 하면은 처음에 생각나요. 시크릿 갔을 때 꿈 얘기를 했을 때 막막했거든요. 왜냐면 꿈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. 꿈 얘기를 언제 했었지?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은 되게 당황스럽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꿈이 정말 자꾸 생기고요. 더 큰 꿈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서 꿈 얘기를 하는데 작은 꿈 첫 번째는 어제 둥글리 미팅 하면서 꿈을 조금 조정을 했는데 한쪽에서 다이아몬드를 외치셔가지고 저는 원래 내년에 좌우에 다이아몬드 한 조씩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꿈이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스폰서님이 끼고 있는 1억 링어너 반지를 끼고 싶다라는 게 내년 목표였거든요. 근데 조금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. 그다음에 5마 100으로 해서 정말 안정적인 소득을 더 늘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작은 꿈인 것 같고 시크릿 통해서 처음에 제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언젠간 크라운 로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그때가 되면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가정교회 되게 조그맣거든요. 그 가정교회에 예쁜 교회를 지어드리고 싶은 게 제 이제 소망이고요. 그 다음에 아까 글로벌 사업을 했는데 아직 글로벌에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. 근데 전국 휴게소 다니는 건 이제 생각 안 해요. 왜냐하면 당연히 그렇게 될 거니까. 네, 그래서 저는 파트너 사장님들과 이제 오픈할 국가들 있잖아요. 그 오픈할 국가들이 여행 다니는 것처럼 그분들과 만나는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. 네. 네, 이렇게 몇 가지 질문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질문에 성심껏 또 본인의 경험을 여러분께 전달드리고자 최선을 다하신 다이아몬드 에이전트 강현 사장님 감사합니다.